안녕하세요.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석해 주신 분들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연구는 이제 저희 연구단에서 진행했던 이제 일반적인 광학 이미징에서 생체 조직에 대한 이미징을 할 때 발생하는 산란광에 의한 노이즈를 초음파와의 결합을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연구입니다. 네, 우선 우리가 현미경으로 어떤 이미지를 관찰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다음과 같이 렌즈 시스템과 이제 이미징을 하고자 하는 이미징 타겟, 그리고 카메라 센서, 요 타겟과 카메라 센서의 각각의 점 사이에 1대1 대응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렌즈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타겟이 있는 곳의 점과 카메라 센서의 점이 1대1로 전달이 되어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매질 내부에 있는 타겟을 선명하게 관찰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생체 조직과 같은 이제 빛의 산란이 발생하는 매질 속에 있는 타겟을 관찰을 할 때에는 1차적으로 이런 매질에 의해서 1대1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산란이 있기 때문인데요. 산란광이 발생하다 보니까 1대1 관계에서 대응되던 점 외의 다른 곳에서 온 빛이 센서에 들어와서 신호처럼 작용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스캐터링한 산란이 있는 매질 내에서 원래 이제 이미지 정보를 가지고 있던 빛이 진행을 함에 따라서 세기가 약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란 매질을 지난 빛의 경우에는 두 가지 성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원래 이미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직진광, 이것이 이제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이미지 정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산란광에 의해서 발생하는 노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미지의 시그널 투 레이쇼를 감소시키다 보니까 이 그림과 같이 스캐터링이 있는 상황에서는 1대1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를 제대로 관찰하기가 어렵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직진광의 경우 스캐터링한 산란 매질 내부에서 그 세기가 진행 거리에 따라서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지만, 산란광의 세기의 경우에는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반비례 관계로 감소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론적으로 이러한 산란광에 의한 노이즈가 직진광에 의한 노이즈보다 일정 거리가 멀어지면 훨씬 커지기 때문에 이미지를 아예 관찰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산란광에 의한 참고로 생체 조직 내부에서의 어떤 가시광선의 평균 자유 행로는 대략 수백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 밀리, 수 센티미터 정도 가게 되면 이렇게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는 이미지 정보에 따라서 아예 관찰을 할 수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체 조직 내부에 있는 타겟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산란광에 의한 노이즈를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이제 이러한 산란광에 의한 노이즈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존의 다른 연구 방식을 소개해 드리자면, 이러한 산란광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타임 게이팅 방식이 있습니다. C분해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개념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자면, 이렇게 산란 매질 내부에 있는 타겟이 있고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펄스 레이저를 발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시간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펄스 레이저를 보내게 되면 이게 산란 매질 내부를 지나서 카메라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카메라에 도착하는 빛의 펄스의 시간에 따른 정보를 보게 되면 직진광의 경우에는 대체로 앞쪽에 위치하게 되고, 스캐터링을 겪은 빛들의 경우에는 진행 거리가 더 길기 때문에 이렇게 뒤쪽으로 늘어지는 형태로 카메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런 직진광이 진행 경로가 가장 짧을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빛의 성분만 선택적으로 측정을 하게 되는, 주로 펜토세컨 레이저 같은 이제 간섭거리가 짧은 빛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시간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빛만을 선택적으로 측정을 함으로써 진행거리가 긴 산란광을 차단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이 적용된 것으로 잘 아시는 OCT가 있고요. 이렇게 산란광을 억제시킴으로써 이미지 정보를 최대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혹은 반대로 이러한 산란광을 이미징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울트라사운드 모듈레이티드 옵티컬 이미징, 그래서 UOT라고 부르는 초음파를 결합한 광학 이미지인데요. 이제 왼쪽 그림에서 보시듯이 스캐터링한 영어와 한글을 계속 활용해서 죄송합니다. 빛의 산란이 발생하는 매질 내부에 초음파 트랜스듀서를 활용해서 빛이 지나는 경로에 초음파의 포커스를 형성시켜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초음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리와 같은 압력파이기 때문에 이 산란 매질의 어떤 물리적인 밀도를 실제로 밀소밀소하게 바꿔주게 되고, 일종의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빛이 지나는 곳에 매질 자체가 물리적으로 진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빛의 초음파의 모멘텀이 추가가 되어서 이렇게 초음파 포커스를 통과한 빛의 경우에는 원래 빛의 주파수도 가지고 있는 성분이 있지만 초음파에 의해서 빛의 주파수 플러스 초음파의 주파수를 가진 빛도 섞여서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경우에 이 매질의 반대쪽에서 이렇게 초음파에 의해서 초음파 주파수만큼 변조된 빛만을 선택적으로 측정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측정을 하게 되는 빛은 어떤 것이냐면 이 매질을 통과해서 나온 모든 빛 중에 초음파를 통과해서 초음파만큼 주파수가 변조된 빛을 측정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상태에서 초음파 포커스를 2차원 혹은 3차원 방향으로 스캔해 가면서 주파수가 변조된 빛만 선택적으로 측정을 하면 다음과 같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만약에 초음파 포커스가 이러한 흡수체를 통과해 있는 상태라면은 이제 변조된 빛이 적을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초음파 포커스가 이렇게 흡수체와 겹쳐 있지 않은 경우, 이 위치를 스캔하고 있을 경우에는 초음파에 의해 변조된 빛의 양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매질 내부에 있는 어떤 흡수체 같은 타겟의 이미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산란광의 경우 직진광뿐만이 아닌 산란광의 세기도 같이 측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미징할 수 있는 최대 깊이가 수센티미터 스케일로 아주 깊습니다. 하지만 이미지를 위한 프로브 자체가 초음파의 포커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초음파 포커스를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고 그 빛의 세기를, 거기에서 변조된 빛의 세기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음파 포커스의 사이즈 자체가 이미지의 해상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초음파의 경우에는 이제 파장이 대체로 수십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미징 뎁스가 깊어지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해상도가 수십 마이크로미터 정도 손실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연구를 한 스페이스 게이팅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이 스페이스 게이팅의 컨셉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앞서 페이지에서 설명해 드렸던 초음파를 결합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저희는 직진광만을 선택적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그림으로 간단히 개념을 설명해 드리자면, 예를 들어 컨포컬 이미징을 위한 컨포컬 한 점을 매질 내부에 있는 타겟에 조명을 한 상태에서, 그러면 스캐터링 미디엄의 경우에는 이렇게 빛이 매질에 입사하는 순간부터 대체로 리니어하게 분간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울트라사운드 트랜스듀서를 이용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타겟 근처에 울트라사운드의 포커스를 보내고, 그러면은
이제 이 오른쪽으로 나오게 되는 빛 중에는 이제 지금 요 커서로 가리키는 영역, 이렇게 울트라사운드 포커스를 지나지 않은 영역의 빛도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울트라사운드를 통과한 빛의 경우에는 원래 빛의 주파수가 아니라 원래 빛의 주파수에서 초음파의 주파수만큼 주파수가 변조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성분이 섞여서 카메라에 들어오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이렇게 원래 빛이 초음파만큼 주파수가 변조된 이 빛만을 선택적으로 측정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이점이 있냐면, 이제 이런 초음파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처음에 빛이 매질 내부에서 모두 다 퍼진 이 면을 모두 통과하는 빛이 카메라로 다 들어와서 제대로 직진광을 관찰하기 어렵게 되는데, 초음파 포커스를 통과한 빛만을 선택적으로 측정할 경우에는 이렇게 초음파 바깥쪽에 있는, 여기에서 이 초음파 포커스의 바깥쪽에 있는 빛들을 측정을 안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국에는 이 산란에 의해서 발생하는 산란광에 의한 노이즈를 사전에 차단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스페이스 게이팅 방식의 노이즈를 얼마나 억제할 수 있는지 그 비율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미징 타겟이 놓여 있는 면을 통과하는 모든 빛 중에서 초음파 포커스를 통과한 빛만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초음파 포커스 안에서 초음파 포커스를 통과한 빛의 이 두 가지 비율, 말하자면 면적 비율입니다. 전체 빛 중에 초음파를 통과한 빛, 이 둘의 면적만큼 노이즈가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카메라에서 측정하는 산란광의 세기를 초음파와의 결합을 이용해서 줄이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페이지에서는 저희가 이것을 실험적으로 어떻게 구현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저희가 사용한 측정 셋업의 간단한 설명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홀로그래피 방식을 사용해서 빛을 기록을 하고 있고, 처음에 레이저에서 나온 빛이 둘로 나뉘어서 샘플을 통과한 빛과 샘플을 통과하지 않은 기준빔이 카메라에서 간섭 신호를 만들어서 그 간섭 신호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에 흔히 사용하는 홀로그래피 이미징하고 같은 방식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샘플 쪽에다가 울트라사운드를 추가해서 초음파를 통과한 빛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홀로그래피 방식으로 이렇게 초음파에 의해서 변조된 빛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준빔 또한 그렇게 똑같이 초음파가 변조된 것이어야 같은 주파수이기 때문에 카메라에서 간섭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어쿠스토 옵틱 모듈레이터를 활용해서 초음파와 같은 주파수로 주파수가 변조된 빛을 카메라의 기준빔으로 넣어줌으로써 샘플을 통과한 빛 중에 초음파만큼 주파수가 변조된 빛이 카메라에서 실제 간섭을 만들도록 하드웨어를 설정하였고요. 이제 이 홀로그래피 셋업의 렌즈 구성을 간단하게 변경함으로써 다음 그림과 같이, 이 그림과 같이 콘포컬 이미징으로 조명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이미징하고자 하는 영역을 이제 플레인한 웨이브, 평면파를 일루미네이션 할 수도 있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저희 셋업의 실제 사진이고요. 이 왼쪽에 있는 오브젝티브 렌즈에서 이제 빛을 조명하고, 이 오른쪽에 있는 오브젝티브 렌즈에서 나온 빛을 받아서 카메라로 보내게 됩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것이 초음파를 발사하는 초음파 트랜스듀서이고요. 대략 5mm 떨어진 거리에 초음파의 초점이 형성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레이저는 532나노미터 가시광선의 펄스 레이저를 사용하였고요. 사용한 초음파의 주파수는 50MHz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험 장비를 이용해서 초음파를 활용한 스페이스 게이팅이 실제로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를 간단히 검증을 해 보았는데, 이제 이 그림과 같이, 참고로 이 샘플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자면, 이 샘플은 현재 투명한 샘플이 들어가 있는데, 투명한 PAA 젤 속에다가 이제 타겟을 저희가 원하는 대로 심어둘 수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 스페이스 게이팅을 검증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했던 것은 이제 평면파를 타겟에다가 입사시켜 놓고 스페이스 게이팅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와 사용하였을 때 측정되는 빛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관찰을 하였을 때, 이 그림의 왼쪽을 보시면 평면파를 입사시켜서 기존의 홀로그래피 방식으로 측정을 하였을 때에는 타겟이 있는 곳의 모든 빛이 이렇게 균일하게 측정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지만, 이제 이 샘플이 있을 것으로 되는 샘플이 있는 영역의 초음파 포커스를 형성한 다음 이렇게 초음파에 의해서 주파수가 변조된 빛을 선택적으로 간섭시켜서 측정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같은 영역에서 측정했지만 초음파 포커스를 지난 빛만 다음과 같이 측정이 되었고, 초음파 외의 영역에서 오는 빛은 측정하지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두 가지 경우를 놓고 저희가 이미징을 한다고 한다면, 스캐터링한 매질을 통과한 빛을 측정했을 때 이렇게 초음파 바깥쪽에 있는 빛은 물리적으로 측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작은 영역만 통과를 한 빛을 측정할 수 있고, 이 초음파의 바깥쪽에서 오는 빛은 산란을 통해서 카메라에서 노이즈만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차단할 수 있다라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스캐터링을 발생시켰을 때 스캐터링한 매질에서 스페이스 게이팅이 얼마나 잘 직진광의 성분을 유지시켜 주는지를 확인한 내용입니다. 똑같은 투명한 PAA 젤 내부의 한 점에 컴포컬한 조명을 입사시킨 상태에서 반대쪽에서 카메라로 찍고 있는 상태이고요. PAA 젤 양쪽에는 저희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스캐터링한 레이어를 양쪽에 덮어두는 식으로 스캐터링을 만들었습니다. PDMS 소재에 징크 옥사이드 파우더를 섞어서 스캐터링을 만든 상황인데요. 다음과 같이 양쪽에 스캐터링한 PDMS 레이어를 덮은 상태에서 컴포컬한 점을 조명을 했을 때, 이쪽에 제가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위쪽에는 이제 스페이스 게이팅을 사용하지 않은, 초음파를 사용하지 않은 기존의 홀로그래피 방식으로 컴포컬한 점을 카메라로 측정했을 때,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스캐터링 레이어의 스캐터링 강도가 세지는 상황입니다. 스캐터링이 강해질수록 컴포컬한 점이 점점 사라지고 나중에는 아예 직진광의 성분이 사라져서 컴포컬 이미징이 불가한 상황까지 스캐터링을 만들었지만, 다음과 같이 초음파를 이용해서 스페이스 게이팅을 사용하였을 때는 같은 스캐터링의 정도에서 스캐터링이 점점 강해지더라도 그다음쪽 노이즈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직진광의 성분이 남아 있어서 컴포컬 이미징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띄운 점을 2차원적으로 스캔을 하게 되면 이 중에 있는 타겟을 실제 이미징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제 앞서의 그림에서 같은 영역에다가 이제 저희가 만든 이미징 타겟을 심어두고 컴포컬 조명을 2차원적으로 스캔하면서 디텍션이 되는지 확인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투명한 PAA 젤 중간에다가 이제 금이 코팅된 실리카 파티클을 심어두었고, 투명한 PAA 젤 양쪽에다가 PDMS의 징크 옥사이드를 섞어서 만든 스캐터링한 레이어를 덮은 상태에서
컴포컬한 점을 2차원적으로 스캔해서 컴포컬 이미지를 얻었을 때, 이 위쪽에 있는 줄은 앞서의 그림과 같이 스페이스 게이팅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아래줄은 스페이스 게이팅을 사용한 경우, 이렇게 점을 2차원적으로 스캔을 하였을 때 스캐터링이 심해질수록 일반적인 홀로그래피 이미징을 활용한 컴포컬에서는 골드 파티클의 정보가 점점 사라져서 나중에 스캐터링이 아주 심해졌을 때에는 보이지 않지만, 스페이스 게이팅을 사용해서 변조된 빛만을 선택적으로 측정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직진광의 성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많이 스캐터링한 상태에서도 컴포컬 이미징이 가능했습니다. 요 위에 표기한 숫자의 단위는 LS는 민 스캐터링 패스라고 해서 평균 자유 행로라고 불리는 값인데요. 이제 빛이 스캐터링 미디엄 내부에서 랜덤하게 스캐터링을 할 때 이 매질을 통과하면서 첫 번째 스캐터링과 다음 스캐터링을 산란을 겪을 때 첫 번째 산란과 두 번째 산란 사이의 평균적인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그래서 0LS는 스캐터링이 전혀 없다는 상태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 스캐터링 레이어를 전부 통과하는 동안 총 23번 이상의 스캐터링을 겪는 스캐터링 상황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렇게 상당히 강하게 산란이 발생하는 상태에서도 컴포컬 이미징이 가능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빛의 직진광을 선택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와 같이 컴포컬 이미징도 가능하지만 평면파를 입사시켜서 세포의 위상 이미지도 구현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데이터는 앞서와는 달리 앞서의 데이터는 투명한 매질 양쪽에다가 스캐터링한 얇은 매질 레이어를 덮어서 만든 상태이지만 좀 더 자연스러운 상태에 가깝도록 지금 보시는 것은 PAA 젤에다가 인트라리피드를 섞어서 이렇게 풀리 스캐터링한 아예 부피적으로 산란이 발생하는 매질이고요. 이 매질 내부에다가 골드 파티클을 심었을 때에 다음과 같이 일반적인 홀로그래피에서는 홀리스틱 성분이 아예 관찰이 되지 않아서 이미징이 어려웠지만 이렇게 스페이스 게이팅을 활용한 이미징에서는 전체적으로 스캐터링한 산란이 발생하는 매질에서도 컴포컬 이미징이 가능했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컴포컬 조명이 아닌 플레인한 평면파를 입사시켜서 세포의 위상 이미징을 구현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스페이스 게이팅을 활용하지 않았을 때는 세포의 위상 이미지를 관찰할 수가 없었지만 다음과 같이 스페이스 게이팅을 활용했을 때에는 세포가 만들어주는 평면파에 대한 위상 딜레이를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관찰하시는 세포는 적혈구를 측정한 것이고요. 보시다시피 적혈구의 입체적인 도넛 쉐입이 위상 이미징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금 사용한 이 인트라리피드를 섞은 PAA 젤 산란 매질의 전체 두께는 빛의 평균 자유행로의 약 21배 정도 되는 두께이고요. 실제 물리적인 두께는 7mm입니다. 7mm 내의 산란 매질 내부에 있는 적혈구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까지 보고된 이런 위상 이미징이 가능한 깊이 중에 가장 깊은 깊이에서의 위상 이미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 초음파를 활용한 스페이스 게이팅의 경우에는 초음파를 통과한 빛만 선택적으로 측정하다 보니 바깥쪽에서 나오는 노이즈는 애초에 측정을 안 한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또 반면에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하는 50MHz의 초음파의 경우에는 파장이 30마이크로미터 정도
그리고 저희가 샘플 내부에 만드는 초음파는 총 3사이클, 그러니까 초음파의 3개 파장 정도를 보내기 때문에 스페이스 게이팅이 발생하는 이 영역은 가로로 30, 세로로 90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면적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면적 이미징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다음에 보여드리는 데이터가 그 경우인데요. 이제 초음파를 여러 번 스캔해 가면서 각각의 위치에 대해서 측정을 해서 이어붙이는 방식으로 대면적 이미징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 이제 구한한 지 30일 정도 된 지브라피쉬의 경우, 지브라피쉬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이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 아래쪽에 있는 오브젝티브 렌즈가 이제 들어오는 빛을 측정하는 것이고요. 이 지브라피쉬의 반대쪽에서 빛을 일루미네이션해서 실제로 보는 것은 지브라피쉬의 척추 반대쪽, 실제 물리적으로는 약 5에서 600 정도 마이크로미터 깊이에 있는 지브라피쉬의 근육을 관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초음파 펄스를 보내주고 들어와서 통과하는 빛을 카메라로 찍는 방식으로 대면적 이미징을 수행하였고요. 이 위쪽에 보시는 것이 저희의 스페이스 게이팅을 활용하지 않았을 때 지브라피쉬의 근육 구조를 관찰한 이미지이고, 이 아래쪽이 초음파를 발생시켜서 변조된 빛만 측정한 스페이스 게이팅을 활용한 이미지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참고용으로 가져온 것인데요. 이렇게 이 세 가지 영역을 보기 좋게 가져왔을 때 다음과 같이 스페이스 게이팅을 활용하지 않았을 때와 활용했을 때 머슬 파이버의 미세한 구조, 1마이크로미터 정도의 미세한 구조가 스페이스 게이팅을 활용했을 때에는 더 세밀하게 관찰이 가능한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나이가 좀 있는 지브라피쉬의 경우에도 척추 반대쪽 깊이에 있는 근육 구조에 대한 이상 정보가 관찰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약간 격자 무늬가 있는데요. 이것이 한 번에 스페이스 게이트, 한 번에 측정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어붙인 방식으로 30일 된 지브라피쉬의 미세한 근육 구조를 관찰할 수 있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을 하였고, 그리고 이 연구 결과는 올해 2월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요약해 드리자면, 저희는 기존의 홀로그래피 셋업에 초음파를 결합함으로써 초음파를 이용해서 매질 내부에서 원천적으로 노이즈, 산란광에 의한 노이즈를 차단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연구하고 수행을 하였고, 그리고 결국에 저희는 빛의 직진광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이미징의 해상도는 빛의 파장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저희가 사용한 이미징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되는 해상도는 950 나노미터로 이미징을 할 수가 있었고요. 저희가 실험적으로 확인한 최대 이미징 가능한 산란 매질의 깊이는 총 평균 자유행로의 23배까지 되는 산란 매질의 깊이까지 이미징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고, 그리고 이것을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의 특성을 이용해서 좀 더 정량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에는 초음파를 활용하지 않았을 때, 스페이스 게이팅을 활용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멀티플 스캐터링, 산란광에 의해서 발생하는 노이즈를 매질 내부에서 약 100배 정도 차단할 수 있는 것을 관찰을 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고려대학교에 있는 IBS 분자분과학에서 진행이 되었고요. 이 사진은 저희 연구실 인원들의 사진입니다. 일단 이쪽에 저와 함께 이 연구의 일저자로 연구에 많은 공을 세워주신 현재 카이스트 바이오 및 내공학과에 있는 장무석 교수님이시고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 계신 분은 저희 고려대학교 IBS 연구단의 부단장으로 계신 최원석 교수님.
그리고 제 사진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